아동성 범죄자 조두순이 앞으로 석 달쯤 뒤에 풀려납니다.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그동안 높았지만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사회로부터 격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출소 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오늘 이 내용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윤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12월 13일이라고 하네요. 조두순 출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조두순 사건 간략한 개요랑 혐의 그때 당시 혐의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94일 남았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하기까지 94일 남았는데요. 네. 보통 이제 날짜를 세는 건 제대하기 전에 세거나 예. 이럴 텐데 온 국민이 지금 조두순이 언제 출소를 하는지 분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국민들이 가장 크게 분노를 하는 이유는 조두순이 너무 가벼운 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징역 12년을 받았는데요. 2018년 12월에 안산에서 조두순이 초등학교 1학년생을 강제로 끌고 들어가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폭행의 후유증으로 이 초등학생 아이는 생식 기능에 문제가 생겼고요. 영구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조두순은 초등학생을 구하지 않고 그냥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예. 초등학생은 스스로 일어나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통해서 구조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 12년밖에 나오지 않았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도대체 누가 잘못을 했길래 12년형밖에 나오지 않았느냐를 놓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잘못을 했냐, 법원이 잘못을 했냐, 치열하게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검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형을 적용을 할 때 일반 형법상의 강간상해죄를 적용을 했는데요. 예. 이 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 당시 이제 성폭법에 따라서 7년 이상의 형을 적용을 했었어야 된다. 이 부분은 이제 검찰이 잘못했다고 본인들의 이제 과오라고 밝힌 적이 있고요. 예. 그리고 1심에서 12년형이 선고가 됐는데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심과 대법원에서 12년이 그냥 확정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법원이 또 잘못한 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두순은 전과 18범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죄질이 굉장히 나빴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주치감경을 주장을 한 것인데 예. 통상적으로 법원이 주치감경을 인정을 할 때는 판결문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적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특혜라고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주치감경에 해당한다라고 적는데 당시 1심 판결문을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언급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그냥 만연하게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냐 예.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이 사건 때문에 주치감경의 허점이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고 이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고작 12년형이냐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재범에 대한 우려와 어떤 거부감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 정서에 깔려 있는 상황이라서 국민 청원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소 막아달라. 근데 현실적으로는 또 법적으로는 그게 어렵다면서요?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그 국민청원이 얼마나 제기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예. 무려 3년 동안 5,500건이 제기가 됐습니다. 조두순 1인에 대해서 5,500건이 제기가 됐고 예. 그중에 한 건은 6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을 했습니다. 얼마나 예. 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건데 네. 사실 조두순의 출소를 막거나 아니면 재처벌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 이제 형사 사법 원칙 중에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한 번 처벌을 한 사람에게는 다시 처벌을 다시 하지 못한다라는 건데 예. 조두순을 아무리 처벌하고 싶어도 이 원칙 때문에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재심은 어떠냐? 예. 1심, 2심, 3심이 있더라도 그 다음번에 한 번 더 판단할 수 있는 재심은 어떠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 재심이라는 거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피고인이 예를 들면 국가기관으로부터 억울한 혐의 제기를 당해서 예. 옥살이를 했거나 그랬을 때 예. 저는 무죄입니다라고 한 번 더 판단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처럼 이제 국가기관인 검사가 법 적용이 잘못됐어요. 내지는 너무 가볍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조두순을 다시 재판에 넘겨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좀 화가 나시겠지만 예.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재심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출소를 막을 방법도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출소 이후 어떤 관리에 대한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조두순은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근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진행대장님도 그렇고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 사실 이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과연 이 법무부가 150시간의 집중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이 집중 치료로 인해서 조두순의 뭐 재범 가능성이나 아니면은 그 재범에 대한 의지를 낮출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미 조두순은 수백 시간의 이 심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리 치료 결과 출소 후에 성적인 일탈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받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150시간의 집중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예. 과연 조두순이 뭐 새 사람으로 태어날지 예. 그 효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의문을 갖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청와대 청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시 뭔가 시간을 돌려서 출소를 막아달라 이런 형태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전자발찌 얘기도 저희가 좀 해보면 전자발찌만으로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에 재범을 막는 것은 좀 어렵다라는 이런 또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그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결국엔 재범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형태의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이제 그 통계를 보면 올 상반기에만 30건이더라고요. 그 전자발찌를 차고 나온 성범죄자가 예.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건수가 30건이고 지난해에는 55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5년간 통계를 보니까 2%가 넘는데요. 예, 예. 이 2%라는 수치는 실제 살인을 저지르고 나온 사람들이 1% 미만의 재범률을 저지르는 데 비해서 몇 배가 높은 거거든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데도 살인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인보다 이 성범죄가 굉장히 재범률이 높은 것이라 예, 예. 과연 이 전자발찌를 채운다고 해서 재범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사실 이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7년 동안 이제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데 네. 그와 동시에 이제 신상 정보가 5년 동안 공개가 됩니다. 예. 2년의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옆집에 누가 이사를 왔는데 예. 확인을 해보니 성범죄자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조두순인 예.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실제 전자발찌를 찬 기관 7년과 이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5년의 이 간극을 어떻게 메꿀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이게 그 지금 여러 가지 그 제도나 법 이런 허점들이 좀 보여서 보완책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그 중에 하나로 또 이제 허점으로 지적이 되는 사안 중에는 그 1대1 보호 관찰관 이분들이 이제 1대1로 관리를 하는데 보호 관찰관이 턱없이 부족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또 의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조두순법이 시행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예. 그런데 1년이 넘었는데도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예. 실제로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이 생긴다면 즉 뭐 조두순에 대해서 그 사람만을 담당하는 관찰관이 생기면 예.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 감시가 늦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력 충원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조두순법이 실제로 조두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그중에 가장 큰 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조두순법 시행 이후에는 무조건 피해자에게 접근을 못하게 돼 있는데 예. 조두순은 이제 그 법에서 좀 비껴나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전자발찌를 부착을 시키면서 특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항을 준수해라라고 부과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준수 사항에 피해자에겐 접근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서 간접적으로나마 이 법의 취지에 따라서 조두순에게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출소 이후 관리에 대한 이제 방법들과 관련해서 보완책이 어떤 게 좀 필요할까 이런 지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보호 수용 제도를 검토하자. 이게 뭐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주장 중에 하나일 텐데 보호 수용 제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 말 그대로입니다. 예, 예. 그 보호를 하는 제도인데요. 예. 사실은 보호와 감시가 이제 결합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교도소에서 출소를 한 뒤에 예. 곧바로 사회에 복귀를 시키지 않고 특정한 뭐 지역이나 아니면 특정한 시설에 이 복귀 등을 그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이 복귀를 돕는
그런 제도를 이제 보호수용제도라고 하는데요. 예. 예전에 보호관찰제도라고 있었습니다. 예, 예. 보호관찰제라고 있었는데 예. 이게 이제 인권침해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위헌 판결을 받고 예. 그래서 뭐 문제 제기가 많이 됐는데 예. 이거와는 달리 뭐 억압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조금 자율성을 가미를 하면서 예. 치료 목적 등으로 완화된 이런 보호 관찰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전자발찌를 차고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자발찌의 효용성 자체가 예. 재범률을 낮추는 데 있어서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도 조두순이 보복을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을 좀 토로를 하곤 했는데요. 예.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뭐 한 언론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예. 조두순의 집과 그 피해자의 집이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맞아요. 뭐 차로 한 1, 2분 거리라서 예. 이 피해자가 걱정하는 바가 충분히 우려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성범죄자에 대해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맹수법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이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정신병원에 재범 가능성이 낮아질 때까지 그냥 강제적으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 우리는 그런 제도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두순과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겪는 이 불안함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예. 이 보호 수용제도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입니다. 변호사님 근데 이거 입법 사안이잖아요. 입법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출소가 석 달 남았으니까 예. 국회에서 굉장히 빠르게 입법 처리를 하면 이게 조두순에게 이런 어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보호 수용 제도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이게 네. 가장 빨리 만들면 한 달 만에라도 법안이 통과가 돼서 공표가 돼서 시행이 되는 게 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달이 남았다는 것은 조두순이 나오기 전에 충분히 이 법이 시행이 돼서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될 수도 있고 예. 조두순이 이 법에 따라서 보호 수용 뭐 시설에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들의 불안감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뭔가 이제 보안 입법이나 이제 법안을 이제 만드는 그런 사안에 있어서는 가장 어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을 고려해서 허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논의하다 보면 시간이 또 흘러가고 뭐 결국에는 뭐 이중 처벌 아니냐, 과잉 처벌 아니냐, 사람의 인권이 없냐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도 있을 것 분명히 같아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중처벌 얘기가 나와서 예, 이 보호관찰제가 문제가 됐던 거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보호 수용제도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예. 예전처럼 그냥 집단 수용 시설에 그냥 다 넣어놓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전담 보호 관찰관이 예. 1대1 마크할 수 있는 주간에는 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예. 그 시간 이후에 야간에는 특히 예, 이제 예, 예. 성범죄가 뭐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야간 시간이기 때문에 예. 그 야간 시간에는 이 수용 시설에 수용을 해서 예. 좀 그 범죄 발생률을 좀 낮추자 이런 방안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러 가지 논의가 있군요. 자, 알겠습니다. 주제를 제가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어제 이제 그 실시간 검색어 여기 상위를 차지했는데 조준기라는 이름인데 여행에 미치다 여행 관련 커뮤니티 대표입니다. 근데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져서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일단 그 여행에 미치다라는 커뮤니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이게 꽤 된 커뮤니티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페이스북 구독자가 200만 명이나 되고 유튜브 구독자가 40만 명이 됩니다. 네. 굉장히 젊은 층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여행 전문 사이트인데요. 이렇게 유명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어느 날 갑자기 음란물이 게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음란물이 뭐 이성 간의 성행위가 아닌 동성 간의 성행위였는데요. 예, 예. 뭐 이 점으로도 문제가 됐지만 곧바로 이제 사과문을 게시한 게 다름 아닌 그 대표, 이제 조 대표가 예, 예. 본인이 이 게시를 했다라고 올리면서 이게 문제가 커졌고요. 혹시 실수로 어떤 경위로 이게 올라가게 됐는지? 본인은 이제 실수라고 얘기를 실수다.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웹하드에서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뭐 예. 부주의하게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예.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과가 좀 제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법 이 동영상 성관계 관련된 동영상이라는 것은 동의를 한 사람들끼리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올려도 그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런데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몰카,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찍은 영상인 것 같은 예. 그런 구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 영상물을
실수로 올렸다면 예. 그에 대해서 뭐 경위가 어떻고 앞으로 어떤 재발 방지책을 마련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대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예. 뭐 그러지 않고 이제 적당하게 좀 넘어가려는 그런 안이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네티즌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거 그러면 경찰이 음란물 게재 관련해서 내사에 착수했는데 앞으로의 수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본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예. 수사를 할 대상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거나 아니면 뭐 사면을 받거나 이랬을 때 예. 적용이 되는 게 이제 공소권 없음인데요. 이 건도 똑같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가 종결될 것이다. 그런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 주제 오늘 만나봤네요. 지금까지 허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